Yeah, I'm good. You alright? What the hell were you even thinking? You told me not to think. 인정. 영화 탑건 매버릭은 80년대를 풍미했던 탑건 1편의 정식 후속작으로 탑건 후속편이 등장하기를 기대했던 탑건 팬들을 무려 36년 동안 기다리게 한 영화인데요. 이는 후속편에서 주인공 역을 1편의 배우가 아니라 다른 배우가 연기했던 영화나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후속편이 등장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기록으로, 원래는 2020년에 개봉할 예정이었던 탑건 매버릭은 후속편이 등장하는 데까지 35년이 걸린 블레이드 러너 2049의 기록을 깰 수 없을 예정이었으나 팬데믹 사태로 2020년에서 2022년으로 개봉이 연기되면서 무려 36년 만에 등장한 후속작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탑건 매버릭의 개봉 시기는 팬데믹 사태와 겹쳤었기 때문에 제작사인 파라마운트는 아쉽지만 그냥 영화를 OTT로 공개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허나 톰 크루즈는 이를 결사 반대했고 결국 그의 의지에 따라 극장에서 개봉하게 된 탑건 매버릭은 글로벌 수익 총 14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7,8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흥행 초대박을 터뜨리며, 비록 OTT가 곽광받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큰 스크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화관의 존재 이유를 The end is inevitable, Maverick. Your kind is headed for extinction. Maybe so, sir. But not today. 톰 크루즈가 또 한 번 증명했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루스터 역의 마일스 텔러는 그냥 핸드폰 화면으로 봤다고 합니다. Boss, did you get the big screen experience? I watched it on an iPhone. You son of a One of the new iPhones, like You the really son of big iPhone. Miles, It was I'm gonna incredible. crush you. 농담이고 톰 크루즈를 놀리려고 마일스 텔러가 장난친 것입니다. 이제는 극장에서 내려간 탑건 매버릭을 집에서 편하게 보기 위해 넷플릭스를 켰는데 넷플릭스에 탑건이 없으시다고요? 없어요. 걱정 마세요. 익스프레스 VPN을 사용하시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들은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컨텐츠를 보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탑건 매버릭의 경우 일본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익스프레스 VPN은 온라인 위치를 바꿔주는 앱이라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컨텐츠들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익스프레스 VPN 앱을 켜신 후 일본으로 클릭 한 번으로 연결하고 다시 넷플릭스 새로 고침을 하면 탑건 매버릭이 떴죠. 뿐만 아니라 선택 가능한 나라가 94개국이나 되어 독일에서 인터스텔라, 프랑스에서 조커 등등 수천 개의 더 많은 컨텐츠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 TV 등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하며 한 계정으로 동시에 8개의 기기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HD로 시청해도 버퍼링 없이 빠른 속도로 즐길 수 있어 정말 추천드리는 앱인데요. 여러분도 익스프레스 VPN으로 넷플릭스에 숨겨진 작품들을 더 많이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expressvpn.com/nerdbezel을 클릭하시면 구독자 분들을 위한 3개월 추가 무료 혜택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용해보세요. 영화 인트로에 등장한 탑건을 소개하는 문구는 1986년 탑건 1편에 등장했던 인트로 문구와 동일한데요. 다만 인슈얼에서 인슈얼로 문법이 수정되었고 남자 교육생에서 남녀 교육생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미군이 여성 전투기 조종사를 뽑기 시작했던 것은 1993년부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프닝의 전체적인 구성 역시 1편과 동일하게 진행되었으며, 오프닝 속 짧게 지나갔던 이 보블헤드 인형은 톰 크루즈가 연기하고 탑건 매버릭의 감독 조셉 코신스키가 감독했던 영화 오블리비언의 보블헤드 인형을 오마주하는 것으로, 참고로 이때 이 인형은 링컨 대통령 보블헤드 인형인데, 이는 오프닝 속 등장했던 항공모함이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버릭의 경납고 속 걸려있던 사진 속에선 1편에서 등장했던 그의 파트너 구스 이외에도 매버릭이 루스터에게 늘 관심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어린 루스터의 사진과 늘 마음 한켠에 페니를 품고 있었다는 걸 묘사하기 위해 페니 벤자민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 등장했었던 극초음속기
일명 다크스타는 실제 미국 군용기 제조사 로키드 마틴의 비밀 개발 부서 스컹크 웍스가 참여해서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다크스타의 꼬리 부분이나 조종간 부분을 보면 스컹크 웍스의 로고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록 모형이긴 하나 이 다크스타를 너무 리얼하게 디자인했던 탓인지 영화 촬영 때 실제로 중국의 정찰 위성이 미군이 신형 비행기를 개발했다고 착각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 각도를 돌리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Sorry, Goose, but it's time to buzz the tower. 이미 1편에서부터 상급자 면상에 바람 갈기고 튀는 걸로 유명했던 매버릭답게 이번에도 상사 면상에 바람을 갈기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 재밌게도 이때 이 옆에 있던 위병소의 지붕이 바람에 들리는 모습은 이 위병소가 실제 건물이 아니라 가짜 세트였기 때문에 발생한 NG 장면이었는데 오히려 감독이 이 장면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냥 영화 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탑건 스쿨로 매버릭이 복귀하는 장면에서 등장한 오토바이 장면은 당연하지만 80년대 청춘 스타였던 톰 크루즈를 상징했던 1편 속 오토바이 장면에 대한 오마주로 이후 탑건 스쿨에 도착했을 때 보였던 아이스맨과 매버릭의 악수 사진 역시 1편 마지막 등장했던 둘의 모습입니다. You two have something in common. Cyclone here was first in his class back in '88. Actually, sir, I finished second. Just want to manage expectations. 실제로 1편에서 매버릭은 2등으로 졸업했고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은 아이스맨이었습니다. Who's the better pilot? You or me? 이게 나야. 원래 1편에서의 히로인은 샬럿 블랙우드, 일명 콜사인 찰리였으나 감독은 관객들이 전작의 인물들보단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집중하길 원했고 때문에 켈리 맥길리스에게 애초에 캐스팅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대신 1편에서 언급되었던 And one admiral's daughter. Admiral's daughter. He told me all about the time you went ballistic with Penny Benjamin. 페니 벤자민이 등장하게 됐는데 사실 제작 초기에 페니 역으로 물망에 올랐던 배우는 마고 로비였으나 스케줄 문제 때문에 불발되었고 대신 다름 아닌 제니퍼 코넬리가 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에 제니퍼 코넬리는 역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따로 항해 수업을 받아서 요트 운전씬을 스턴트 없이 촬영하는 등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했고 팬들 역시 1편의 히로인이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페니와 매버릭의 케미 역시 만만치 않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페니가 운영하고 있는 술집의 이름 더 하드덱은 비행 훈련에서 최저고도를 뜻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페니의 술집 주쿠박스에서 행맨이 눌렀던 노래번호 8과 6은 1986년에 개봉한 탑건 1편에 대한 이스터에그입니다. 술집 피아노에서 루스터가 불렀던 노래는 1편에서 그의 아버지 구스가 불렀던 노래 Great Balls of Fire로 실제로 마일스 텔러는 이 장면을 찍기 위해 무려 7주간 개인 선생님을 구해 개빡센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서 후시 녹음 없이 라이브로 이 장면을 완성시켰다고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이때 루스터는 노래를 부를 때 고개를 앞뒤로 과하게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마일스 텔러가 후에 밝히길 루스터, 즉 수탉이 평소 고개를 까딱거리는 것을 연상시키기 위해 일부러 의도적으로 연출한 디테일이었다고 합니다. 카드 잔고 부족으로 It's been declined. You're kidding. 나가 떨어졌던 매버릭이지만 사실 이 장면은 페니가 일부러 매버릭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매버릭은 영화 속 개인 비행기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했기에 카드 잔고가 부족일 리 없고 다음날 매버릭이 현금을 가져오자 거절하려다 마지못해 받은 페니가 Oh, don't worry about it. I insist. Thank you, Captain. Consider your tab closed. 이걸로 빛은 사라졌다는 대사를 치는데 이를 통해 오래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매버릭에게 Just don't break her heart again. 소소한 복수를 하려고 일부러 장난을 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작 초기 톰 크루즈는 자신이 영화에 참여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CG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 항공에서 전투기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애초에 탑건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부터 핵심 포인트가 실제로 비행기에 탈 수 있냐 없냐였고, 이후 캐스팅이 확정되자 톰 크루즈는 배우들이 실제로 F-18 전투기에 탈 수 있게 3개월짜리 극한의 훈련 코스를 직접 설계했다고 하는데, I mean, it was a lot. What Tom does for fun, I think, is other people's like hell. 우선 싱글 엔진 기종을 타계에서 기체 내의 공간감을 충분히 익히게 했고, 이후 제트 훈련기 L-39에 탑승하게 한 뒤 고개의 비행을 경험시켜서 실제 전투기의 느낌을 체험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실제 미 해군 전투기 F-18 슈퍼 호넷을 타계함으로써 훈련 준비를 끝마쳤다고 하는데, 급 상승과 급 강하를 오가며 360도 회전을 밥 먹듯이 하는 전투기 속에서 배우들은 거의 매 촬영 때마다 토를 했다고 하며, 유일하게 단 한 번도 토를 하지 않았던 배우는 톰 크루즈와 피닉스 둘뿐이었다고 하죠. 또한 만약에 촬영 중 사고로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할 경우 물속에서 살아남아야 했기에 배우들은 전부 침수된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수중 훈련까지 완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등장한 F-18 슈퍼호넷은 당연하지만 미 해군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F-18 전투기를 이용한 것으로, 이 전투기의 대여비는 1시간당 약 1,400만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재밌게도 톰 크루즈는 자신이 직접 이 F-18을 조종하고 싶어 했지만 미 국방부에선 민간인이 전투기를 모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톰 크루즈와 탑건 배우들은 F-18의 앞좌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탑승해 자신이 앞좌석에서 조종을 하는 것처럼 연기를 펼쳤다고 하는데, 허나 뒷좌석이라곤 해도 앞좌석과 똑같이 초고속 비행 속에서 느껴지는 어마무시한 중력을 견뎌야 했고, 따라서 배우들은 촬영 전 전부 다 중력 가속도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전투기 내부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조종사와 배우 단 2명만 탑승할 수 있었고, 때문에 카메라 감독이나 조명 감독의 역할을 배우가 직접 수행해야 했는데요. 이에 배우들은 직접 촬영하는 법은 기본이고, 조명 조절, 소리 조절, 카메라 각도, 사운드 체킹 등을 전부 익혀야 했다고 합니다. I had to really teach them cinematography and the lighting so that they understood what's gonna look good on camera. Sun angle's great. Verify cameras are on. All right, here we go. 마찬가지로 한번 비행에 올라가면 촬영이 다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배우들은 전투기 안에서 직접 본인의 메이크업 수정까지 소화해야 했으며, 만약 이렇게 촬영을 다 마친 후 내려왔을 때 감독이 촬영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몇 시간을 재촬영해야 했다고 하죠. 허나 덕분에 고도에서 보여지는 눈빛의 긴장감, 중력에 의해 일그러지는 표정 변화 등 CG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생생한 장면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행맨이 자신의 윙맨이었던 피닉스와 밥을 미끼로 사용해 That's why we call him Hangman. He'll always hang you out to dry. 매버릭의 뒤를 잡는 장면에서 Leaving your wingman. There's a strategy I haven't seen in a while. 매버릭의 이 대사는 1편에서 매버릭이 스승이었던 바이퍼를 잡겠다고 자신의 윙맨이었던 할리우드를 God damn you, Maverick. 버렸던 것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참고로 이때 매버릭은 창문에 오른손을 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실제 상황에선 절대 불가능한 영화 속 오게티로 F-18 전투기의 조종 손잡이는 전부 다 오른손잡이용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여서 날고 있을 때는 절대로 오른손을 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How? Because the stick is not really made for that. I've never flown left-handed for pulling G's. I've only flown left-handed like straight and level, like you gotta do something and you switch. 이는 당연하지만 앞서 말했듯 배우들은 전투기의 앞좌석이 아니라 뒷좌석에서 가짜 손잡이를 잡고 연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오게티라고 합니다. Now where the hell is he? Been here the whole time. Holy shit. 매버릭이 기체를 180도 회전시켜 루스터의 머리 위에서 인사하는 장면은 영화 1편 속 매버릭과 구스가 기체를 반대로 뒤집어 적군에게 인성질을 부렸던 것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영화 속 명장면으로 뽑았던 아이스맨과 매버릭의 재회 장면에서는 아이스맨의 사무실 뒤에서 1편에서 그가 탑건 스쿨을 졸업하면서 받았던 트로피가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맨이 지병 때문에 목을 쓰지 못한다는 설정은 실제로 아이스맨을 연기한 배우 발 킬머가 후두암 투병으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때문에 그가 목소리를 내는 장면은 The Navy needs Maverick.
과거 영화 속 그의 목소리와 그의 아들 잭 킬머의 목소리 음성 샘플을 이용해서 만든 AI 목소리로 만들어낸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Who's the better pilot? You or me? This is a nice moment. Let's not ruin it. 마찬가지로 아이스맨이 목도리를 하고 있는 이유 역시 과거 발 킬머가 후두암 제거 수술을 하느라 생긴 목의 흉터를 가리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스맨의 장례식에선 매버릭이 그의 관에 기장을 박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미 해군에서 죽은 동료의 관에 기장을 박아놓는 행위는 가장 친한 동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연결식 장면에서 4대의 비행기가 추모 비행을 펼치다가 한 대만 따로 하늘 위로 급상승하는 것은 고인의 영혼을 싣고 하늘로 올려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